본 영상에서는 일본 오키나와의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과 한국의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의 비교를 통해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은 오키나와현 이토만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으로 1945년 발생했던 오키나와 전에 일본 육군 소속의 히메유리 학도대에 징집되어 사망한 학생들과 선생들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45년 3월 23일 밤 오키나와 현립 제1고등여학교와 오키나와 사범학교 여자부 양측 학교에서 총 240인이 징집되어 하에바루에 있는 오키나와 육군병원에 배치됩니다. 학생들은 조국이 곧 승리할 것이다 라는 말만 믿고 들어가서 극한의 환경 속에서 부상병의 간호나 의료기구, 식료품, 물의 운반, 전사자의 사체 처리 등의 업무를 맡았으며 최종적으로 오키나와 전투가 끝날 때까지 육군병원에 동원된 136인의 학생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1946년 4월 이들을 기리기 위한 히메유리의 탑이 제3회과 방공호에 건립되었고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참혹했던 당시의 체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 1989년 6월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을 건설하였습니다.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은 일본 내 중고등학교 학생의 필수 관광 코스 중 하나이며 어두운 역사의 현장을 찾는 여행인 다쿠투어리즘 형태의 관광 코스에서도 빠질 수 없는 전적기념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도 기준 약 33만 명이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을 방문하였으며 1989년 6월 개관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집계된 지금까지의 총 방문자 수는 약 2,300만 명으로 히메유리 평화기념 자료관이 전시하고 있는 역사적 내용과 사료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로비에는 오키나와전이 시작되기 1년 전 현립 제1고등여학교 학생들이 종업식 때 찍은 단체 사진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로비를 지나면 오키나와전이 발발하기 이전 히메유리 학생들의 학창생활을 전시해둔 밝은 분위기의 공간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공간의 배색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며 오키나와전 이후의 참상이 드러납니다. 히메유리 생존자의 생생한 증언 영상과 당시 육군병원을 재현한 비천한 그림들은 관람객들에게 있어 전쟁의 끔찍한 참상을 적나라하게 각인시킵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전시관을 천천히 감상하다 보면 오키나와전에서 사망한 227인의 학생들과 교사들을 추모하는 공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벽에 걸려있는 희생자 전원의 사진이 엄숙한 분위기를 주는데요. 그 한가운데 자리한 제3회과 방공호의 실물 크기 디오라마는 관람객이 하여금 죽어가는 친구들을 버려두고 본인은 살기 위해 떠나야 했던 생존자들의 먹먹함을 느끼게 합니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히메유리 생존자들의 전후를 소개합니다. 전시관의 분위기도 내용에 맞추어 밝아지는데 관람객들도 밝아진 환경 속에서 울적했던 마음을 추스르고 전쟁의 어리석음이나 생명의 소중함에 대해 다시 한번 고찰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히메유리관의 모든 동선과 기물의 배치는 조화롭게 어우러져서 하나의 스토리라인으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의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인데요. 여기는 파주시에 위치한 전적기념관으로 6.25 전쟁 중 본의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납치당해 이북에 억류당한 납북자를 기억하기 위해 건립되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쟁 수행에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남한체제 인력 활용에 타격을 주기 위한 목적 등으로 6.25 전쟁 발발 직후 조직적으로 납치를 실행해 옮겼습니다. 북한 정권의 강제 납북은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들에게 가족과 함께 살 권리조차 누리지 못한 채 평생을 그리움 속에 살게 했습니다. 이들의 명예회복과 아픔을 위로하고 국민과 함께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되새기기 위해 대한민국 통일부는 2017년 11월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을 건립하였습니다.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은 대한민국 통일부에서 운영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근현대사 박물관 협력망에 조직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개인 관광객의 방문보다는 단체 관광객이 주로 방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단체 관광객의 종류도 국립통일교육원 산하 지역통일교육센터나 경북교육청에서 구성한 독립운동길 순례단 등 주로 국가기관의 워크숍 혹은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공익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로비에서는 납북의 정의와 함께 6.25 전쟁 납북자에 대한 정의와 사건의 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비를 통과하면 분열의 시대라는 주제로 1945년 해방 이후로부터 1950년 6.25 전쟁 발발일까지의 남한과 북한의 시대적 배경을 연표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연표의 후방에는 6.25 전쟁의 전개 과정을 담은 영상이 동시에 제작됩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북한의 납북 과정이 전개가 되는데요. 북한의 남친 모의 계획과 서울 점령 이후 북한 체제 건설에 필요한 지식인들 그리고 기술자들에 대한 기획 납북이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문건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의 철저한 적대 세력 색출 및 서대문 형무소 구금을 거쳐 유엔군의 인천 상륙 작전 이후에 진행된 강제 북송의 과정이 당사자 가족의 실제 증언 영상을 통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소로 넘어가면 대한민국 정부의 납북자 귀환을 위한 노력이 수많은 자료와 디오라마를 통해서 상세히 그려지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귀환을 위해 명부를 세세하게 정리하였지만 6.25 전쟁은 더 이상 민족내전이 아닌 국제전쟁의 성격을 띠게 되었고 정전협정의 체결도 남한과 북한이 아닌 유엔군과 공산군의 주도로 진행되었습니다. 공산군은 외국 민간인 무조건 석방을 수시로 언급하면서 남한의 민간인 석방이 위제화되는 것을 차단하려고 했음은 물론입니다. 정전협정이 이결된 이후에도 북한은 남한으로의 귀향을 원하는 남한 민간인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습니다. 납북 피해 가족들은 가족 해체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와 가정의 부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 그리고 납북이 월북으로 오인되어 받는 사회적 불명예까지 고스란히 떠안하였습니다. 마지막 전시관에서는 납북의 문제가 비단 과거의 일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 대한민국 정부의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과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노력을 연표 형식으로 정리해 관람객으로 하여금 납북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고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조사에서 살펴본 한일 전적기념관의 관광 콘텐츠 요소를 토대로 그 특징을 살펴보면 양 국가의 전적기념관 모두 과거의 역사적 사건을 현재와 연결짓는 구정을 취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히메이우리 평화기념 자료관에서는 기념관 관람 후에 관람객들의 감상문을 받아 관람객의 동선에 배치하고 있으며 국립 6.25 전쟁 납북자 기념관에서도 납북자들에게 발신하는 메시지 스탬프 코너를 운영하여 전시관의 한쪽 면에 매달아두고 다음 세대의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적기념관은 수많은 관계자에게 각각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사건과 직접 연관이 있는 당사자 혹은 가족들에게 전적기념관은 자신들의 아픔을 세상 밖으로 외칠 수 있는 확성기이자 자신들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위로의 공간으로 작용합니다. 관광으로 온 학생 혹은 일반인에게 전적기념관은 전쟁에 대한 주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평화에 대한 본인들의 깨달음을 미래 세대로까지 이어나갈 수 있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전적기념관은 미래 세대까지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